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썰렁스 TV 제 82회차, 오늘이 5월 16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예, 5.16 혁명이 일어난 날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당간하고, 오늘은 좀 지나간 얘기 중에 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과거에 절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절에 가서 한번 이제 저걸 해본 적이 있는데, 불교 불공을 드린다 그러나요? 같이 한번 거기 사람들 같이 스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온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불경을 배우게 되는데, 불경 중에 묘법 연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더군요. 예. 이를 줄여서 이제 보통 법화경이라고 하죠. 법화경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배님한테 이제 꽃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절에 가서 주주스님 말씀하는 걸 잘 들어보니까 스님께서 참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묘법연화경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팔만대장경도 이런 거다, 이러면서 이제 불경의 내용은 이렇다, 불교의 진리라는 건 이렇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근데 제가 불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해양학을 했습니다. 해양학을 했는데 책 내용 속에 해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 현대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이 바다라고 얘기하죠. 예, 바다에서 생명이 기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바다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는 증거가 워낙 많아서 거의 다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예. 이제 바다는 염분도가 3% 염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짭니다, 바닷물이. 그리고 또 달의 영향을 받아요. 조석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상망월, 그러니까 27과 3분의 1, 또 29가 이면 항성월 하고 상망월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개 이제 항성월이 27과 3분의 1. 대개 달 주기가 여자 몸의 주기와 같다 그러죠. 예. 그 여자 몸의 월동지가 28일입니다. 그래서 28일 상망월에 따라서 배란이 되고, 또 배란이 돼서 여기에 수태가 되면은 임신이 되고, 천체와 돌아가는 것과 주기가 같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불경을 읽으면서 불경에 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설명이 되어 있고, 동시에 이제 거기에 심적 변화, 사람이 어떻게 심리가 변하는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2500년 전인데 그 내용이 사실은 저희 해양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달 주기와 조석 주기, 그리고 해양의 변화, 그리고 이제 모든 동물은 해양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죠. 박테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세포 동물, 다세포 동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무척동물에서 척추동물로 가고, 척추동물에서 어류에서 이제 양서류, 파충류, 척추동물까지, 포유류까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이제 포유류, 이렇게 나가는 거를 나오는데,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을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다.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명과학 시간에 요새 대학생들 지구과학에서 고등학생들 배우지만, 오파린과 말레의 생화학적 실험, 단백질 숲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체가 발생, 그런 얘기에서 이제 생명체 발생에서부터 또 사람에게까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야, 부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실 거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일종의 자연의 섭리죠. 자연의 섭리가 돼서 사람이 그때 공부를 안 해도 자동으로 깨우치가 않은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또 이제 그게 유전학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유전이 되죠. 유전이 되니까 유전과학이 이제 생명과학의 주가 된 게 오늘날 생명과학은 대유전학인데, 이제 유전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되는가.
그 이제 그게 게nom 프로젝트라고 이미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 사업을 완성을 했죠. 이 게nom 프로젝트는 인간의 그 유전자 지도입니다. 그죠? 예. 그 인간의 유전 지도를 완성하고 이런 것을 다 이제 만들어니까 인간이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인간이 고집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생화학적, 생물학적인 생명과학적 사실을 몰랐을 때도 우리 인간이나 자연은 아무 이상 없이 살아왔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뭐 오늘 같은 시대도 변함이 없고 옛날 그 부처님 시대도 변함이 없고.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쓰냐 하면은 참 별일 다 해.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몸이 아프니까 부모님이 아프던 시절하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60이 넘으니까 그 저항력이 약해져요.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래가요. 알레르기 때문에 한 1년 고생했죠. 예. 뭐 요새는 대상포진환병들 하여튼 그 먹을 거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참 이상해요. 부모님 아프시던 과정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됐나. 너무나 그 부모님 아프시다고 똑같아져 가지고 그래서 야, 이 유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버지 아프시던 상황, 어머니 아프시던 상황이 제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건강할 때는 몰라요.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아플 때는 그게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종합해 보니까 이 부모님 유전자가 그대로 결국은 전달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콩 심는데 콩나는 거 팥집니다 파는데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자식으로 이렇게 크는구나, 컸구나. 이제 그런 걸 보고 느끼는 게 불교에서는 그 생로병사라는 얘기를 하죠. 예. 뭐 그 생로병사가 하면 다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단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과학교사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종합해봤어요. 지난번 날을. 그다음 이제 세계사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배운 세계사는 대개가 서양사 위주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게 1969년 70년대니까 70년 초죠. 69년 말 70년 초. 제가 72년대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70년 71년 당시 얘기죠. 그 이제 그 서세동점 시대죠. 그때만 해도 세계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언제부터 나갔냐면 이제 95년경이죠. 96년, 97경 IMF 때가 를 기억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리 공부를 카톨릭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는데 그 신부님이 이제 교회사를 설명을 열심히 하시더군요. 그 교회사가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하고 동일하더군요. 예,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해서 퍼지게 됐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교리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저거하고 똑같아요. 그 세계사가 서양사하고 똑같은 걸 배우네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그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1700년대 말에. 프랑스 혁명은 이제 구시대를 망가뜨린 거예요. 레미제라블의 빅토르 후고의 레미제라블의 그 주된 주제도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앙샹 레짐을 망가뜨리는 게 프랑스 혁명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을 전수받은 정치가가 나폴레옹이었죠. 나폴레옹은 유럽을 통일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수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혁명은 이제 민주정치니까 그걸 이제 그 왕정이었죠. 되게 그 유럽은. 그래서 이제 그 혁명 전, 그러니까 그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프랑스 혁명 수출했는데 이 프랑스 혁명으로 독립한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죠. 미국이 프랑스 혁명으로 독립을 하고 또 그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가지고 자유여신당도 선포를 했죠. 프랑스에서.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은 영국에서 영국은 이제 유럽에서 거의 왕정으로.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왕정이 다시 쓰게 됐죠. 그거 이제 메테르니의 외교라는 이런 거 다시 이제 왕정이 들어섰는데 이제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는 산공상이죠. 예, 산공상. 그러니까 양반이 있고 양반은 이제 교육공신들이고 산공상의 그 계급이라기보다는 그 신분차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유럽 같으면 자본가와 그 노동자 농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그 프롤레타리아또 부르주아의 그 싸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여기는 그런 것보다도 그 탐관오리들의 그 횡포에 의한 그것도 무서운 일이죠. 네, 조선왕조가 탐관오리를 멸망하죠. 나중에 동학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난이 일어나니까 동학난을 관군이 못 막았죠. 또 그 못 막으니까 청나라가 개입해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고 또 러시아를 이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됩니다. 또 그 동학난 시절에 그 전몽주리가 동학난을 일으켰는데 관군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이제 시민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뭡니까 그 저기 파랑새 노래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그 노래도 그 전몽준이가 이제 질 거라는 걸 예측한 노래라 그러네요. 예, 그런 게 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해방이 식민 때도 많이 이제 저거 됐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근대 국가로 이제 출발하게 되죠. 예, 여기서 이제 남과 북이 다른 길을 갑니다. 예, 저희는 그 이승만 박사 주도로 미국 그 자본주의 국가로 되고 북쪽은 이제 사회 공산국가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박사는 그 국제 경험이 워낙 많으신 분이니까 공산주의 폐단을 미리 아시고 여기를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가 6.25를 겪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부국강병의 길을 가는 이제 귀철을 했죠. 예. 그래서 오늘날 세계 11위의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그 좌경화를 막고 토지개혁에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그 6.25가 터졌을 때 6.25 때 그 김일성이가 이제 일주일 만에 저 낙동강정까지 다 먹으니까 쉽게 그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할 줄 알았대요. 북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그 저기 공산혁명이 성공할 것이다 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사작전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왔죠.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이 박사가 토지개혁을 잘했고 그러면서 전혀 그 물이 안 들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돌아가고 나니까 거꾸로 우리가 저 북진해가지고 평양을 점령하고 그렇게 올라갔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기 미국의 도움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 여기 대치선이 저기 산발스 그 취연선이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 대치하는 그 체제 싸움하는 경계선이 됐죠. 예, 체제 싸움은 경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와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좌경 바람을 내려서 나라가 좀 많이 파괴된 것 같아요. 예, 노동운동 때문에 그런 거 있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왕조 500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태조부터 그 왕조 초기에는 정치를 잘해가지고 연산군법 그러니까 뭐 태종 태세분단에서 쭉 나오지만 성종까지는 정치를 너무 잘했죠. 예, 나라이기 때 특히 세종 임금 때는 문자 우리나라 글도 갖고 예, 한글도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그 정치가 잘 돼서 좋았는데 그야말로 잘 됐는데 연산군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초기 100년은 나라가 잘 됐다가 400년 동안 뭐 아주 그 안 좋은 그 추억만 하죠. 예, 그래서 정말 박정에 많이 시달렸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후세 사가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오니까 그 누굽니까 박헌영이 남로당의 경우 결성해서 그 남로당이 결성한 박헌영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자경화에 성공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해방의 이승만 박사가 저기 이거는 공산주의 폐단을 아니까 이거를 뭐라는 성공을 하셨어 이분이 성공하신 거죠. 그 물론 4.19도 있고 또 그렇지만 5.16 이후에 이제 근대화에 우리나라 거의 성공하죠. 5.16 하면서 우리 5.16 전이니까 해방되면서 6.25 거치고 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미국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공업화의 기틀을 놓고 또 그 철강, 포철, 또 유화단지, 울산 그리고 원자력발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근대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주 선진국에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성공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적폐라고 몰아가면서 저기 하니까 자꾸 망쳐놓은 것 같은데 좀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 살아계실 때 분마 사태,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조 사태, 수없이 많은 노조 문제가 일어나는데 진짜 한국에서 노동 착취가 있느냐?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노동 착취보다도 그 임금도 이렇게 잘 못 주는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그 기업이 파산하죠. 노조 자꾸 하면 기업 파산합니다. 그거 보면은 착취보다는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 그 검사법에 노란법과 비양심 이런 거는 좀 어긋나죠. 우리 그 상식적인 데 어긋납니다. 양식적인 그 다수행포의 낙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현실을 알면 우리가 일이 워낙 고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계산은 들리지 않게 하죠. 예. 그래서 정말로 업체의 경우를 볼 때 노동 착취가 있나? 아마 노동 착취가 있으면 우리 법으로는 큰일 나게 될 것 같은데, 글쎄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나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누가 우리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려 하지 않나? 또 과거의 현대중공업 노조나 카이스트 노조, 그리고 부마사태 이런 거 보면은 소요도 많고 어처구니없는데, 사실 제 경험 그럴 때 그 부산 마산 지역 같은 급료가 많아요. 예. 제가 다니던 그때 저도 거기서 그쪽에서 근무했지만 제 회사보다 많이 주던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꼭 지금 같은 이렇게 나가다가는 요새 경제 정책 봐서는 뭡니까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 아닌가, 말은 그 얘기가 있었죠. 벌써 과거부터 많이 나왔지만 잘못되다 이렇게 나가면 큰일 것 같습니다. 전국 경제 마비되고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이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잘하고 있죠. 이를 무시하고 나면 차베스가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는 지금 포퓰리즘이 인기를 얻고 이런 식의 정치가 유행되는데, 이 포퓰리즘이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빚이 지금 한 2천억 달러까지 선물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국고가 다 비면은, 예, 수선에게 좋은 나라를 물들기가 어려워지지 않는가. 우리 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자제하고 좀 알차게 좀 사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